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검역당국과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예방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농민의 70% 이상이 농업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고랭지 배추와 무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원 강릉의 안반대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국내 여행객의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국내에서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검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중국 선양을 다녀온 여행객이 반입한 중국산 순대와 만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유전자의 세포 배양 검사를 거쳐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치사율이 100%에 이릅니다. 국내에 발생할 경우 무조건 돼지를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대부분 여행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휴대에 반입하는 감염된 돼지나 소시지, 햄 같은 가공품을 통해 전파됩니다. 한번 감염되면 음수통, 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되기도 합니다. 돼지가 이 병에 감염되면 40에서 42도 정도로 열이 나거나 사료를 잘 먹지 않고 피부가 충혈되거나 푸른 반점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입니다. 잠복기는 최대 21일입니다. 검역당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중국 등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양돈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이곳의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예방 강화를 위해 비상행동 수칙을 발령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양돈 농가와 양돈 산업 관계자에게 이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양돈 농가는 축사 안팎을 소독하고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를 통제하는 한편 야생 멧돼지와 접촉하지 않는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는 양돈 농가에서는 급여하기 전 잔반을 80도에서 30분 이상 열 처리한 뒤 급여해야 합니다.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이제 방문 시에는 축산 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돈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양돈 농가는 외국산 축산물을 휴대해 들여오거나 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돈 농가는 돼지에게 고열이나 사료 섭취 저하, 피부 충혈이나 푸른 반점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매일 관찰하고 병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 소식과 비상행동 수칙에 대한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스튜디오에 김인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어떤 병이고 또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유럽 지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최근 중국까지 16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심양과 정주, 운강 등 동부와 중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돼지가 이 병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을 주로 보이나요? 네, 우선 40도에서 42도의 고열과 식욕 부진이 나타납니다. 네.
피부에 전체적으로 붉은 반점이 생기고 이 부위를 칼로 절개해보면 피부 아래쪽에 혈액이 가득 차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또 피부에 푸른 반점이 나타나거나 비장이나 신장, 심장에 출혈이 있기도 합니다. 임신한 돼지는 유산을 하기도 하고 급성형의 경우 발병한 지 5, 6일 만에 100% 폐사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국내 양돈 산업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치료제는 있습니까? 네, 이 병이 무서운 이유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실정이군요. 그렇다면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발생 초기에는 야생 멧돼지나 진드기가 바이러스를 매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 잔반 등이 주요 감염 경로로 꼽힙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소금에 절인 염지 과정이나 냉동 과정을 거쳐도 1년 가까이 살아남는 등 생명력이 아주 길어서 소시지나 햄, 하몽 같은 가공품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반입을 막으려면 양돈 농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협조와 검역 당국의 철저한 검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인경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농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농업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업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5.5%를 차지했습니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18.1%였고 필요 없음은 5.8%에 불과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농업 여건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66.3%나 됐습니다. 남북 농업 협력이 우리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농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겁니다. 남북 협력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산림 부분 협력, 2순위는 비료, 농약 등 농자재 협력, 3순위는 전문가, 생산 인력 등 인적 교류 확대가 꼽혔습니다. 이 밖에 남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북한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국내 과잉 생산 농산물을 정부에서 매입해 북측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 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북한과 연계해 해결하길 바라는 농민들이 나타나면서 농업 분야의 남북 협력 필요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협이 추석을 앞두고 고랭지 배추와 무의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가 이어진 만큼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에 대비한다는 건데요. 박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27일 강원 강릉시 왕산면 안반대기를 찾았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 국지성 호우 같은 이상기후가 잇따르자 배추와 무의 생육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겁니다. 강릉 왕산면 일대는 배추, 무 재배 면적만 700헥타르에 이르는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 주산지입니다. 특히 해발 1200m 고지대에 위치한 안반대기 마을에서 생산한 배추는 8월 말부터 9월까지 집중 출하됩니다. 김 회장은 9월 중순부터는 배추 출하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출하를 유도해 농가 수치값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협은 강원 평창과 경북 안동에 있는 출하 조절 시설을 이용해 2,500톤 규모의 배추를 상시 비축하고 수급 조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 시장의 배추무 공급을 확대하고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한 특별 할인 판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계속된 이상기후로 채소와 과일값이 대체로 높은 편이지만 추석 기간 중 출하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박동민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산골 마을에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한여름밤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해발 700m, 마을 전체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강원도 평창군 개촌마을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평창군 개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가 지난 17일에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국내 기업과 학교 등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 예술세상마을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와 판소리 명창 안숙선 등 국내 대표 예술거장 20여 팀이 참여해 마을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곤충 추출물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데 이어 구기자 추출물은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강원농협이 파프리카와 토마토, 한우, 인삼 등 농식품 수출 1,0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파프리카 품목의 수출 증가로 도매 시장 가격이 오르면서 농업인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서군산농협이 올해 생산 과잉이 예상되는 보리 2,417톤을 특별 매입했습니다. 보리 과잉 생산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비업체 이용 시 당하기 쉬운 보험 사기 유형과 대처 요령을 내놨습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거나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허위 렌트 청구를 요구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정비업체는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